글쎄요, 뭐 그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은 어쨌든 사람을 포함한 나무와 꽃, 그다음에 뭐 새들, 동물들, 각종 동물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스스로가 존재하고 존중되는, 보호되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안에서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치열하게 돌아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또 평화롭기도 하고 또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속 가능하게 또 이용하는, 그리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 저는 제가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삶의 한 기간 동안 이 국립공원에 좀 역할도 하고 깃들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지용 스님 모시고 조계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들이 쭉 됐고, 당시에 저희 그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불교계가 대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했던 게 이제 환경, 통일, 복지, 이 세 영역을 놓고서 한 영역씩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먼 훗날 우리 불교계가 대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때 좀 준비를 미리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서강대에서 야간대학원을 다녀서 환경학 석사도 이제 받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도 아주 유명한 환경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요 두 개를 많이 기억을 하는데, 또 하나가 환경정의라고 있어요. 예, 환경정의는 예전에 대지산에서 그 대지산 살리기 운동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로 이제 많이 기억되는 환경단체죠. 거기에 집행위원, 그리고 또 불교환경연대의 집행위원과 운영위원, 요 두 환경단체 활동을 쉬지 않고 쭉 해온 부분이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 하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계속 이쪽에 갖고 있었죠, 환경 쪽에. 그렇게 하다가 18년도 8월 1일부로 공모 절차에 응모를 해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국립공원 공단의 탐방관리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양대 축이에요. 하나는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런데 저가 맡은 파트는 지속 가능한 이용의 탐방 정책, 그 다음에 탐방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공원의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산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국가치질공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연공원법 안에. 네. 그래서 국가치질공원 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저희 국립공원공단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제가 관할해서 총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세계 치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네. 치질공원 같은 경우 그 실무적인 업무를
제가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역사는 미국 제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1870년대 뭐 이런 때 그 옐로스톤 그 지역의 너무나 빼어난 자연인데 이 부분이 어느 돈 많은 어느 한 상류층이라든가 이런 어느 특정한 집단의 소유로 되면 안 된다. 수평적이고 보편성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국립공원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요. 1967년도에 그때는 이제 공원이라고 해서 사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국립공원공단이 건설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내무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환경부로 옵니다. 지금은 그 변천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그 유원지 이런 개념들에서 추가로 보전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용에 있어서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용, 이게 저희들의 중요한 그 기준점입니다. 67년도에 공원법이 그래 되고 그러면 지리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년 뒤에 87년에 이제 저희가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죠. 한 30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저희는 3050 공단 30년, 그 다음에 국립공원 50년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3050을 맞이해서 어떤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 전문가들, 시민단체들, 정부 모여가지고 워킹그룹까지 만들어가지고 큰 그림을 좀 그리는 노력들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안전도 제 업무였었어요. 1월부터 이제 안전은 안전본부로 독립이 돼서 정부 시책의 안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본부로 독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됐는데, 그 전년까지는 제가 관장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 태풍, 폭우, 그 다음에 폭염, 또 그 지진 이런 업무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콜로라19로 인한 저희 공원 안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그만큼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시설들 중에는 연수원, 바깥에서 보는 연수원과 같은 탐방원, 그리고 설악산 뭐 대청봉 밑에 있는 대피소, 이런 대피소나 또는 뭐 주차장, 야영장, 요즘에 야영장도 글램핑장이라고 해서 풀옵션 야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시설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전관리 또 방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사사고는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리산, 덕유산, 월악산 이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둘러보고 왔고요. 최근에도. 그리고 이 탐방 시설 이쪽이 이제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탐방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오는 탐방객들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성 들여서 일을 뭐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가장 뭐 중점적으로 한 게 일단 좀 거리두기, 그 다음에 그 너무 밀집해서 산행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좀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였죠.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이나 또 저희 오는 많은 탐방객 중에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의 분들이
특히 서울 근교의 어떤 우리 공원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감염이 되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소독, 그다음에 거리두기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주요 등산로 입구에 저희들 어떤 탐방 지원센터, 탐방 안내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소독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발열 체크, 그다음에 간격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행정 지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일단 도심형 공원들 예컨대 북한산, 그다음에 대전의 계룡산, 대전을 배후 도시로 하고 있죠. 계룡산 같은 경우는 위치는 뭐 공주에 있습니다만 이런 데들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늘어났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33% 이상 정도가 저희 탐방객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거의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주로 이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집 안에 중심으로 계시다가 학생들도 뭐 학교 못 가고 뭐 이러면서 집 안에 있다가 그나마 어떤 뭐 도심의 상업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거와 다르게 국립공원은 좀 열려 있고 또 어떤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또 운동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탐방객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들은 젊은 친구들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친구들이 또 어느 지점에 가서 함께 사진 찍고 그거를 또 SNS로 돌리고 이러는 문화가 또 생겨서 아주 젊은 친구들이 쾌활한 복장으로 또 도심형 우리 공원에, 국립공원에 많이 좀 방문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처죠. 그리고 국립공원 공단은 환경부에서 위탁한 업무를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어떤 수입을 발생시켜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을 공원 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계죠. 국립공원공단은 아까도 언뜻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의 보전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이용 이걸 한 축으로 하고 이 두 축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국립공원은 전국에 22개가 있습니다. 아, 네.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자치도에서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21개 국립공원을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경주도 국립공원이에요. 거기는 문화유적형 국립공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해상형 또는 산악형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있는데 대체로 저희는 이제 산악형 공원이죠. 뭐 소위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이런 부분들 이런 공원들이고 한려해상, 다도해, 그다음에 해안과 함께 있는 변산과 태안 이쪽에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공원들입니다. 탐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들은 처음에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탐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뭐 산에 가면 등산 간다고 그러고 뭐 바닷가나 이래 가면은 그냥 놀러 간다고 하고 이렇게 보통 용어를 쓰죠. 근데 저는 우리 공단에서는 탐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탐방이라는 용어가 함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탐험 또 약간 느낌이 다르죠. 탐험 이러면 그 다음에 등산 또 뭐 방문, 학습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응축되어 있는 용어로 좀 저희는 사용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뭐 등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탐방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8,760만 평의 대한민국 조유종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들,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 같은 설악동 또는 백담사 입구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사찰, 전통 사찰 땅들이 있죠.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자연 조건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유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338개의 사찰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9개의 교구 본사, 조계종 교구 본사 사찰이 있고요. 거의 뭐 반쯤에 가까운 거죠. 23개 중에. 위에서부터 보면 설악산의 신흥사, 오대산의 월정사, 그 다음에 법주사의 속리산의 법주사, 가해산의 해인사, 지리산의 화엄사, 쌍계사, 그 다음에 내장산 백암 쪽에 백양사, 그 다음에 경주의 불국사, 그리고 제주도의 관음사, 이렇게 해서 9개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안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문화재들이 국보 보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보 보물은 100% 저는 불교 문화재예요. 그럴 정도로 불교와는 뭐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건국 초기부터 해서 산림이 많이 피폐화될 때 이 산의 산림을 지켰던 분들이 사실은 사찰의 스님들이셨죠. 산에 대한 애정과 뭐 보호의 마음이 정말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산림이 보호되고 남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일했던 조직하고는 많이 다른 기관이죠.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 공간에서 일해 왔었고 일해온 분들이고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또 역할이나 직급으로 보면 또 임원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위치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저는 뭐 초기에 전국에 있는 22개, 21개 국립공원의 전 사무소를 저는 뭐 2달 만인가 전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나 있어요? 사무소가 29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탐방원 8개, 그 다음에 뭐 야생동물 증식센터라든가 이런 것 합쳐서 한 35개 정도를 35개가 넘네요. 여기를 그 초기 한 2달, 석 달 동안에 다 돌았어요. 다 돌고 현황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소위 이제 소장, 원장, 뭐 부장, 과장급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좀 그 깊이 있게 계속 또 집중했죠. 초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또 다뤘던 부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인적 구성원들의 규모, 저희가 뭐 대략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예산이 한 3,700억 정도 되고 이러는 규모에서 경영진으로 자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치열하게 일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부족하지만 또 많이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은 정말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존재하는 많은 야생 동물들, 식물들, 또 뭐 바위, 계곡 이런 부분들까지도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함부로 너무 쉽게 공원을 훼손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먼 훗날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참 다 좋은데요. 네. 공원으로 보면 어떤 뭐 산의 크기 또는 뭐 높낮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코스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한계령에서 끝청, 대청봉, 중청, 그래서 신흥사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 아주 좀 수려합니다. 또 지리산 같은 경우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에 남는 그 지리산 천왕봉, 그 밑에 있는 법궤사라고 하는 작은 사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태백산은 천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자연에 대한 그 외경심, 그리고 하늘에 대한 외경심, 더불어서 그 밑에 마을이 뭐 지금도 소도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소도죠, 소도. 예. 그리고 또 이 태백산은 육산이어가지고 암벽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토산이 흑산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올라가고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또 다른 경건함, 어떤 산의 정상에 올라왔을 때 자연에서 오는 경건함 플러스 어떤 그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경외심, 이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은 가능하면 겨울에 가야 좋고요. 최고 좋고요. 탐방로도 좋고 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올라갈 때. 그래서 올라가기도 좀 수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심란할 때 쭉 한번 땀 빼고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북한산의 그 산성직으로 올라가 보면 폐사지에 아직 그 천막 쳐놓고 사는 아주 허름한 절이 있어요. 부항사에서 건너편 쪽으로 보이는 노적봉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절경이죠.